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주말 이제 국내 농구 국내 경기 원래 잘 알려드리는데 오늘 뭐 축구가 두 경기밖에 없으니까 이제 16강이니까 뭐 요거까지 다 같이 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어제 다들 아시다시피 어제 그 한국이 원정 16강 두 번째죠. 두 번째로 알고 있는데 올라갔습니다. 그 극적인 희찬이의 골. 근데 뭐 흥민이 지분율 한 뭐 8.5. 그 다음에 희찬이 지분율 1.5 정도 되죠. 아무튼 결정력이 또 있어야 되니까 아무튼 골 넣으면서 극적으로 잘 됐네요. 물론 어제 이제 뭐 그걸 봤지만은 포르투갈 쪽을 보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요거는 됐긴 했네. 그 기록식으로 그냥 배당이 높잖아. 국뽕이 그래도 있어야 되니까 2대1짜리 요건 하나 들어왔죠. 어제 뭐 기록식에도 알려줬지만 그래도 뭐 한국인데 어떻게 찍냐 이 매구가 하면은 기록식도 그냥 관전으로 찍어보자 해서 뭐 요 정도 뭐 1콩 2콩 했어도 그래도 주력 뭐 만까지 하는 부분 2콩 했으면은 뭐 득은 받았겠죠. 1대0 2대1 뭐 무승부까지 보긴 했는데 아무튼 뭐 요거라도 그래도 무승부 캐는 것보다 낫잖아. 우리나라가 이기고 뭐 적어도 뭐 하나 그래도 하나 건지고 그런 부분이 낫지. 아무튼 이제 16강이 또 시작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브라질과 맞대결인데 과연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 뭐 어제 브라질도 지긴 했지만은 뭐 베스트가 아니었죠. 그뭐 이제 근데 브라질이 크랙 애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측면 진짜 잘 수비가 될까라는 부분이 좀 걸리긴 하네요. 아무튼 우리나라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황희찬 황희찬 그 희찬이의 세러머니 항상 똑같죠. 막 남자 남성미를 이제 포효하는 그 부분. 근데 옷통 까가지고 그 짤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더만. 뭐 빨아라 이러면서. 아무튼 그렇고 이제 오늘 국내 경기랑 이제 축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거 보면서 뭐 진짜 어? 뭐랄까 그때 골 넣었고 좀 멋있긴 하더라. 만약에 그냥 뭐 동점골 넣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극적으로 넣고 하니까 킹정합니다. 킹정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가도록 할게 뭐 잡소리가 그랬는데 그래도 어제 한국에 그 여운이 남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오카 대 한전. 자, 요 경기 일단 오카가 지금 결국에는 아가메즈를 한초영탁님 데리고 오긴 별풍선 100개 했지만은 감사합니다. 한초영탁님 감사드리고 일부러 그것만 보여준다고요? 그것만 보여주겠죠 뭐. 개그라님 별풍선 100개 그래도 감사합니다. 멋있잖아. 골 넣고 극적으로 넣고 올라가는 골이니까 그 정도는 인정합니다. 멋있더라. 아무튼 뭐 그렇고 오카가 지금 아가메즈를 데리고 와서 지금 호흡적인 부분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물론 땅콩이야 뭐 땅콩이니까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땅콩 경기도 그 막바지 보면은 존나 범실도 많이 해주고 따라잡아라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그래도 못 따라잡았고 형캐전에서 셧아웃 당했고 지금 보면은 호흡이 잘 맞지 않습니다. 뭐 황승 그 뭐야 과의 황승빈이라든지 근데 나머지 세터가 없잖아요. 이제 뭐 끼케야 그 뭐 한태준인가 뭐신가 개인 있긴 한데 뭐 호흡적인 부분이 안 맞고 계속적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보여진다. 그냥 뭐 아싸리 김지한, 나경복 그 뭐고 송잡채 뭐 이렇게 쓰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맞대결 했을 때도 한전과의 대결 그때 이제 한전이 3대1로 이겼죠. 그때 당시에도 이제 안드리치가 안 나왔고 김지한이 20득점, 그다음 나경부이 26점, 공격 성공률도 50%다 초반 뭐 후반대로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세트마다 거의 대부분 20점 이상씩 다 가기도 했고. 그래서 뭐 아가메즈가 잘해주면은 뭐 더 좋긴 하겠지만은 뭐 안 나와도 한정 상대로는 크게 나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 오히려 뭐 국내로 해도 더 비빌 수 있다는 마인드라 생각해요. 한전이 뭐 최근에 총 뭐 한 6경기 중에 1패밖에 안 했죠. 옥금전 빼고는 최근 뭐 삼성화재전도 이겼고 못하는 손보도 잡고 여러 가지로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계속적으로 맞으면은 한전 리시브 체제 자체가 그래서 안정감이 있는 팀은 아니에요. 뭐 4인도 하고 때때로 뭐 3인도 하고 하긴 한데 이 어느 순간 이제 확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타이스의 무서움이 있긴 한데
계속적으로 말하지만은 뭐 박철호가 요새 좀 힘을 내고 있긴 하지만 그래 근본적으로 잘해줘야 할 이 서재덕이 너무 못한다는 거. 결국에는 중앙에 대한 비중도 좀 클 거기도 할 거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용기는 뭐 한전적으로 볼 수는 있겠죠. 충분히 지금 뭐 용병도 상태 안 좋고 특히나 우리 배구에서 이 국내 배구에서는 용병이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지난 맞대결에 국내파로 해도 뭐 3대1 가기도 했고 매 세트마다 20점 이상씩 뭐 접전을 갔던 그런 부분. 유용기는 뭐 오카 프렌을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요 경기 자체는 기준점 대비 187점, 솔직히 기준점이 좀 낮았으면 오버를 좀 생각할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기준점이 좀 높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한전 언제든지 뭐 리시브 D가 흔들리면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부분도 보여주기도 하고 공격 성공률이 만약에 타이스가 안 나온다 솔직히 해결해줄 친구가 딱히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오카도 마찬가지죠. 뭐 지난 경기 좀 잘하긴 했지만은 맞대결에서는 잘하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용병이 이제 제 몫을 못한다 또 무너질 수 있는 세트가 보여줄 수도 있고 이 경기는 언어버 기준점을 봤을 때는 언더 쪽이 맞지 않나. 약간 누가 이겨도 4세트 내에 끝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얘네가 치고받고 아주 타이트하게 갈 거라는 생각이 좀 안 들어요. 기본적으로 리스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언더사이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삼 대전 뭐 KGC 대 뭐 기름 GS. 자, 요 경기는 이제 일단 먼저 기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기름이 이렇게 못하다가 지난 경기 누구야 흥국을 때려잡았죠. 흥국 이거는 뭐 그래도 흥국이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했는데 따여버렸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GS가 분명히 분위기는 탈 거라 생각해요. 왜? 높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팀이기도 했고 항상 높이가 있는 팀 만나면 모마가 고전을 했던 건 사실인데 그 경기에서 60%의 성공률을 보여줬다. 오늘도 대전 솔직히 센터라인 보면은 뭐 신장 사이즈 보면은 뭐 흥국과 비교했을 때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고전을 좀 했죠. 올 시즌에도 맞대결 했을 때도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세터 질적인 부분이 뭐 김지원이 좀 많이 나와갖고 못할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뭐 아무튼 고전을 했다. 근데 그 흥국전도 잘 성공을 했고 이제 그래도 반전에 대한 부분 원래 GS가 이 정도 멤버로는 진짜 이 정도 밑바닥 길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 흥국을 잡고 분위기를 좀 타지 않았을까. 그리고 강소희와 유서연 어느 정도 해줬고 솔직히 뭐 건민지 그다음에 그 누구 어린애 오세연인가 걔 센터 라인 나오네. 걔 빼고 그냥 차라리 문명아 쓰는 게 낫지 않나. 아니면 차라리 그냥 건민지를 그 어차피 센터로도 쓰니까 박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도 뭐 효과를 발생했고 아무튼 분위기적인 부분은 올라올 거라 생각해요. 반대로 이제 KGC 같은 경우에 결국엔 엘리자벳에 대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사가 떴다. 따끈따끈한 기사가 내가 방송하기 전에 1분 전에 떴던 기사긴 한데 근데 이제 조금 됐겠죠. 한뭐 30분 지났나 이제 20분 지났나? 요걸 보면 이제 오늘 알 수 있죠. 요걸 보면은 기사 77링 감사드리고 자, 요 기사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급성 근육 염자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급성이라면은 이제 갑자기 온 거죠. 근데 지금은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기간이 있다. 1일날 병원 갔다 오고 2일날 치료도 받았고 오늘 3일이죠.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갑자기 뛰쳐나온다? 그것도 좀 의문이긴 한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저기 스포츠 타임스라는 이제 기자 이제 분이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고이진 감독이 이렇게 말했네요. 일단 몸 상태 회복이 우선이다. 아직까지도 팀 훈련을 함께 하지 못했다. 무리시키지 않으려 한다. 오늘 경기는 출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상황.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KGC 인삼공사는 엘리자벳 몸 상태 변수 속에 오늘 경기 선수들이 똘똘 뭉쳐야 된다. 뭐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현장에서 내릴 거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고이진 감독이 이 정도 말했으면은 안 나와 있는 거 맞지? 안 나오는 게 맞지 않아요? 감독이 무리시키지 않는다. 출전하지 않는 방향으로 닭을 잡는 상황. 최종적인 판단은 현장에서 내릴 거. 이렇게 왜 말하냐? 그냥 어차피 안 나온다고 말을 하면 되지. 꼭 이렇게 약간 애매하게 말을 하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고이진 감독 특성상 아시잖아요. 남배 때도
못해도 용병 탓하고 뭐 그런 부분 대부분 보여줬잖아. 그만큼 용병을 좀 중요하게 하는 감독이죠. 근데 용병이 오늘 부상에다가 뭐 못하는데 구박할 수도 없고 나중에 먼 미래를 생각하면 용병을 믿고 가야 되는데 쉬게 해주겠죠. 그래서 저 이 기사를 봐도 오늘 엘리자벳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그게 딱 머릿속에 스치죠. 현건전에서 엘리자벳 나갔는데도 세트 잡았다. 근데 그건 이제 3세트 거의 뭐 점수 뭐 돌려놓고 그 뒤에 이제 이에솔 들어와가지고 딴 거지. 결국에는 그 뒤에 세트 4세트 5세트 어떻게 됐어요? 졌잖아요. 결국에는 졌다. 지금 보면은 이 대전 KGC 인사함에 보면은 해결해줘야 능력 친구가 없어. 이소영은 뭐 솔직히 작년보다 더 나아졌다는 부분은 없다 지금. 그나마 뭐 리시브에서 좀 도움이 된다는 거. 결국에는 뭐 박혜민, 뭐 이해솔, 뭐 센터라인에 뭐 정호영, 한송이 요 정도 고의정 최선화 둘 중에 한 명. 그래도 GS 모마가 높이에는 고전을 하긴 했지만은 뚫어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안희진과 이제 호흡도 더 잘 맞을 거고 클러치 상황에서 이 해결해줄 자체의 이 선수들 그런 부분도 그렇고 용기는 GS가 요새 존나 못하긴 하지만은 흥국을 잡고 반전을 또 깨차기도 하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 엘리자벳이 안 나온다는 거 크죠. 지금 KGC에서 엘리자벳이 지분이 얼마고 지분이 크잖아요. 용기는 GS 승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은 GS 마인승 언더까지 보겠지만은 지금 GS도 상태가 뭐 완벽하게 좋다라고 볼 순 없잖아요. 그냥 뭐 흥국을 잡았다는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래도 승리는 GS가 가져갈 것 같은데 뭐한 세트 정도는 내줘도 뭐 기준점 대비해서는 오버가 뜰 수 있잖아요. 여기는 오버 뭐 사이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도 피곤해. 이소영까지 치면 누가 뛰노 뛸 사람 없다 이제. 이소영은 뛰어야지 뭐 돈값 해야지. 그다음에 세 번째 LG 대 SK. 자 남농인데 이 경기 일단은 LG 오늘 LG가 홈이라는 거 뭐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요새 보면은 뭐 원정에서 더 잘해요. 원정에서 더 잘하는 부분 보여주고 있고 지난 경기 또 희한하게 연승 달리다가 삼성한테 따였다. 근데 LG가 참 도깨비 팀이잖아요. 도깨비 변태 같은 팀이고 못 이길 것 같은 거는 이기고 이길 것 같은 거는 못 이기고 뭐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긴 하는데 상대는 이제 SK 이 최준용이 돌아온 SK 아닙니까? 확실히 잘하고 있다. 뭐 최근에 안양전에서 지긴 했지만은 경기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았고 그때 당시야 뭐 일정적인 부분이 좀 타이트했잖아요. 타이트했다는 부분 이제는 좀 더 쉬고 오히려 창넬지보다도 휴식을 더 가져가는 상태. 그리고 1차전 맞대결에서도 뭐 1차전도 준용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가져갔죠. 뭐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갔다. 그때 당시 이제 마레이가 너무 못했던 부분도 있고 원희가 뭐 나름 잘 선전을 해주면서 이겨줬던 부분도 있고 근데 용번 간의 매치업에서도 크게 후달리지 않는 걸 또 보여줬다. 컨디션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확실히 그때보다 뭐 멤버적인 부분도 더 나아질 거고 요새 보면은 뭐 허일용도 뭐 나쁘지 않게 잘해주는 부분 뭐 준영이도 돌아왔다. 뭐 단지 이제 요게 좀 걸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실력적으로는 SK가 맞지 않나.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160점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뭐 LG가 그나마 잘하는 게 언더 아이 뭐야 수비니까 뭐 그 부분에 약간 포커스를 맞추고 뭐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요새 또 SK가 득점력 자체는 뭐 확실히 좋긴 한데 이 수비에서 조금 거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해서 뭐 굳이 보면 언더버는 그닥 뭐 좋아 보이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스 대 안양. 요 경기 일단은 가스가 지금 분위기를 타긴 했습니다. 두 경기 연승을 달리고 있다. 홈 또 오늘 때 홈에서의 또 3연전 이거 다음에 이제 KT 원정을 가야 된다. 3연승을 하고 가는 게 좋긴 하죠. 근데 가스가 붙은 팀이 지금 절망 속에 빠진 KCC 그다음 서울 삼성이야. 뭐 서울 삼성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김시래 시래파커가 없었던 부분도 있고 뭐 약간 상대의 이제 점수를 잘 틀어 막으면서 승리를 가져갔다는 부분. 근데 상대는 오늘은 이제 저기 위에 있는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안양과의 대결이라는 거. 지금 6연승 중이기도 하고 뭐 기세를
꺾을 수는 없지 않나. 뭐 이대현이 복귀한 부분이 있긴 한데 크게 중요하나라는 부분도 있고, 물론 맞대결에서 이번 시즌에 1점 차, 맞대결에서 1점 차의 승부를 가져간 부분이 있어요. 안양이 힘들게 이긴 부분이 있긴 한데, 물론 그때보다 가스가 분위기도 올라왔고 그런 부분도 낮긴 하죠. 근데 그래도 현 폼 자체 안양이 너무 좋은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뭐 핸디는 안양이 한국 가스가 좀 비빌만 하다 생각하지만 일반승적인 부분은 안양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연승도 뭐 잘 타고 있고 크게 문제될 부분 없고, 체력적인 부분이야 조금 뭐 갈리긴 했지만은 얘가 27일 날 1일 날 경기했기 때문에, 뭐 25일 1일 날 경기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물론 다음 경기도 백투백 있긴 한데 안양은 뭐 삼성과의 경기니까 좀 더 수월할 수도 있고, 저 경기는 안양 승 볼게요. 현재 뭐 더 대세적인 흐름적인 부분이 좋은 팀을 찍고,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 요 경기는 그래도 오버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은 안양이 지금 득점에 대한 부분 거의 매 경기마다 80점 이상씩 찍어주고 있고, 가스도 뭐 득점적인 부분, 물론 붙은 팀이 KCC랑 서울 삼성, 나름 공수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KCC 상대로는 좀 고전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뽑아낼 거라 봅니다. 갑자기 확 주는 게 국내 농구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넣지 않을까. 그 기준점도 생각보다 뭐 한 167, 뭐 168, 뭐 166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164점이면은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기준점. 그래서 오버사이드 보셔도 될 것 같다. 그 장훈님 또 안녕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경기 하도록 할게요. KCC 대 KT. 물 한 잔 마실게요. 라임색즈즈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라임생님 또 안녕하시고. 잠깐만요. 물 한 잔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경기. 일단 요 경기 잠깐만요. KCC 대 KT. 자, 요 경기는 솔직히 뭐랄까, 똥오줌 느낌이잖아요. 똥오줌 느낌. 똥오줌 느낌인데, 뭐 쉽지 않은 경기인 건 맞아요. 쉽지 않은 경기. 왜냐면은 KCC도 지금 보면은 해줘야 할 애들이 못 해주잖아요. 뭐 이승현이라든지 허웅은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 허웅이랑 이승현 나름 몸값도 굵직한 인간들이 역할을 못 해주고, 의외로 뭐 지금 보면은 김지한이라든지 정창영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골을 박아주는 거 좀 그렇긴 하다. 라거나도 약간 지금 슬럼프가 왔는지 이제는 끝날 때가 됐는지 좀 못하고 있다. 제퍼슨이 어느 정도 막 끌어가지고 있고, 반대로 KT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지금 그 시케 야노 시케가 뭐 확실히 예전보다는 득점을 잘 해주고 있는데, 국내 자원진들의 이 폭발적인 득점력이 안 나온다. 결국에는 뭐 용병 믿고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도 썩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기의 포인트는 그거라 생각해요.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 KCC가 그래도 뭐 KT 상대로는 싹 발라버렸고, 그때 당시 라거나가 확실히 용병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부분이 있다. 근데 지금 KT는 끼케야 이 야노시케이 득점력이 없으면 결국은 국내가 미친 듯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이기기 힘든 구조예요. 근데 용병 간 싸움에서도 뭐 1차전 밀렸다. 물론 지금 라거나가 폼이 떨어졌지만은 자기가 잘했던 팀들 상대로 이제 분위기를 반전하면서 으쌰으쌰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나오긴 하죠. 그런 부분에서도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솔직히 국내 자원은 뭐 KCC나 뭐 KT나 뭐 거서 거기라 생각하는데, 약간 용병적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기도 하고, 그리고 이 KCC가 역배의 KCC, 이 토창진의 KCC라면은 좀 더 신뢰 가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근데 지금 보면은 그 KCC가 3연패를 타고 있죠. KCC 3연패 중이기도 하고, 또 다음 경기가 하필 또 원정이에요, 원정. 근데 어제 이제 DB 경기 설명하면서도 말했지만은 대부분 연패팀은 홈에서 끊는다, 홈에서 끊기도 하고, 다음 경기 또 원정에 원정이에요. 물론 일정적으로 봐도 좀 멀리 있긴 하지만은 그게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 왜? 8일날 이제 고양 캐롯과 경기, 어차피 이 경기하고 푹 쉽니다. 이 경기 홈에서 연패 끊고 팬들 앞에서 뭔가를 좀 보여야 되지 않나. 어차피 뒤에서 쉬기도 하고 주전을
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반대로 KT 같은 경우엔 다음 경기 바로 백투백인 이제 가스와의 경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건적인 부분 봤을 때 역시나 정배의 KCC 믿을 수 없지만은 그래도 KCC 1.5니까 마인승 찍도록 할게요. 뭐 1.5에 대한 안 좋은 축들이 좀 많긴 하지만은 그래도 1점 해주겠지? 예, 마인승 찍도록 할게요. 뭐 일반승 찍으실 분 뭐 찍으셔도 되고 어차피 뭐 근데 이럴 때 꼭 한 번씩 데이긴 했는데 아씨 그냥 마인승 그냥 뭐 찍었어요 저는.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오버가 아니라 정신이 나갔네요. 언더 볼게요 언더. 일단은 뭐 두 팀의 지금 득점력 보면은 이 기준점이라도 솔직히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뭐 언더 굳이 보면 언더 볼게요. 대충.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그리고 추천 안 눌러주신 분 추천 좀 눌러주세요. 130분 보고 계신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대 오리. 요거는 뭐 길게 설명할 게 없어요. 핸디도 18.5. 애매해. 애매한데 일단 뭐 일반승은 당연히 우리가 하겠죠. 예전같이 그거 뭐 나오겠어요. 4.11 사태 알잖아요. 4.11 사건. 이건 똑같이 안 나올 거라 생각하고 지금 뭐 물론 하나원큐가 지난 경기 첫 승을 일궈냈다. KB스타즈 상대로. 근데 그거야 뭐 강희슬 도중에 빠졌지. 그다음 김민정 코로나로 갑자기 뜬금 아웃됐지. 그래도 4점 차로 이겼습니다. 어떻게 믿냐? 못 믿지. 근데 이제 핸디값을 봤을 때 18.5. 물론 1차전 맞대결 했을 때 25점 차로 우리가 승리를 가져갔다. 하지만 그때는 신지연이 없었다. 신지연이 있고 없고는 하나원큐에 그래도 중요하죠. 신지연이 있다면은 그 정도까지는 개처발릴 거라는 생각은 많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때는 25점 차에 신지연이 없을 때 그래 지금 있고 그리고 분위기적인 부분도 나름 돌리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은행 자체가 일정적인 부분이 그래도 뭐 하나 원큐보다는 좀 더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요새 보면은 위성호가 이 감독이 물론 확실히 발라줄 땐 발라주는데 이제 주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팀이다 보니까 이 벤치 애들도 결국엔 뒤에서 많이 시간을 주죠.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한원큐가 한 20점 차 이상 발려도 4커 가면 어차피 가비지예요. 가비지에서는 뭐 우리은행이나 하나원큐나 반반 사이즈이기도 하고 그때 이제 추격할 수 있고 특히 우리은행 벤치 라인들이 다른 여타 벤치보다는 그렇게 더 좋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 기준점이 18.5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뭐 설령 초반에 발린다고 해도 4커 가가지고 가비지 타임 때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긴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기준점 내에 따라갈 거라 봅니다. 조용기는 하나 프랜스 볼게요. 그래도 물론 이제 계속 주전 쓸 일이 없겠죠. 계속 주전 쓴다면 뭐 우리가 뭐 마인 할 수 있겠지. 근데 요거는 기준점이 18점은 그래도 하나가 가비지 타임 때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뭐 초반부터 비빌 수 있잖아. 솔직히 초반부터 비빈다는 그림은 그거는 뭐 솔직히 뽀록이다 해가. 그리고 기준점 대비는 언더 볼게요. 언더 보는 이유는 역시나 우리은행 자체가 수비가 너무 타이트하다. 웬만한 팀들 그냥 다 뭐 60점대, 50점대로 다 걸어 잠그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 경기는 뭐 하나도 결국엔 공격 루트 못 찾으면 외곽에 뺑뺑이 돌다가 에라 모르겠다 슛 이러는데 안 들어가는 게 더 많잖아요. 이 경기는 언더 보겠습니다. 하나 프렌의 언더. 그 다음에 이제 축구 하도록 할게요. 축구 오늘 이제 16강전이고 두 경기씩 있죠. 네덜란드 대 미국. 자, 이 경기 이제 뭐 다들 경기 보셨으니까 이러쿵 저러쿵 할 말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뭐 미국의 그 풀리식이라든지 사전트 앞선 라인들이 미정이죠. 풀리식은 지난 경기 골을 넣었고 그다음에 전반 뛰고 후반에 이제 교체가 됐다는 거. 그래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웬만한 큰 부상 아니면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둘 다 나올 것 같아요. 뭐 부상을 달고 있어도 결국 월드컵이기 때문에 뛰죠. 근데 어제 민재는 안 나오길래 계속 부상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은 안 나오면은 그 정도로 좀 심각한 부상이겠죠. 이제 브라질전도 생각해야 되니까. 아무튼 얘네는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나. 네덜란드는 딱히 없죠. 뭐 부상자 이런 건 없으니까 뭐 아마 나올 것 같고 얘네들도
근데 경기 자체가 네덜란드가 물론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근데 경기력이 좋다고는 생각이 좀 안 들어요. 에콰도르전 때도 좀 그랬고 카타르야 뭐 카타르니까 잡아줘야 되는 건 사실이기도 하고 세네갈전도 그 네덜란드의 이 그 키퍼 누구 노페르트 이 인간이 슈퍼 세이브를 오지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막판에 골 넣으면서 승리를 가져갔던 부분이 있죠. 네덜란드 보면은 멤버에 비해서 물론 아주 멤버급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긴 한데 확고한 스트라이커가 없는 부분 그냥 키케야 뭐 각포 정도 데파이가 너무 힘을 지금 잘 못 쓰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뭐 수비 라인이야 뭐 블린트라든지 반다이크라든지 뭐 아케라든지 더리우트라든지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역시나 공격에 대한 화력적인 부분이 좀 매끄럽지가 않다는 부분도 있고 생각보다 만들어가는 과정도 뭔가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다. 반대로 미국은 확실히 네덜란드에 비해서는 좀 구성 자체는 딸리긴 한데 젊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많죠. 20대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 뭐 늙은이도 몇몇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은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 계속적으로 강조하지만은 뭐 이번 축구 보면은 결국에는 수비 잘하고 뭐 빠른 역습적인 부분 요런 걸로 이제 성과가 나오는 지금 월드컵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도 경기력 운영 보면은 확실히 템포적인 부분이 느리지 않아요. 빠른 부분도 있고 뭐 오히려 그런 부분이 뭐 움츠려 있다가 한 방에 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더 뭐 찬스들을 더 많이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물론 이제 점유율적인 부분 이런 건 뺏길 가능성이 높긴 하겠죠. 근데 미국이 뭐 잉글랜드전에서도 보여줬던 끈끈한 부분도 그렇고 최근에 뭐 이란전 그 다음에 나쁘지 않았고 경기력적인 파울로만 캐로님 부분도 구독 5개월 이 감사합니다. 경기는 저는 솔직히 네덜란드가 조별 리그 경기 보면서도 올라가면은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물론 이제 상대가 미국이라고 약간 조편성에 좋은 이점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쉽게 뭐 잡아갈 그런 경기도 아니기도 하고 미국도 생각보다 잘 선방해주고 있고 그 경기는 미국 프랜스 볼게요. 네, 축구까지 다 하죠. 오늘 축구가 두 경기밖에 없는데 뭐 이거 뒤에서 할 필요는 없죠. 미국 프랜스 보고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그래도 네덜란드인데 어떻게 미국을 찍기는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언더사이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이 북중미에서도 결국에는 수비적인 부분 탄탄하게 올라왔고 최근에 이제 조별 리그에서도 뭐 잉글과 뭐 웨일스 이란 경기에서 보셨듯이 수비적인 부분 끈끈합니다. 조직적인 부분이 탄탄하고 네덜란드도 아까 말했지만은 공격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고질병이다. 근데 결국엔 수비 라인들 생각한다면은 확실히 수비도 탄탄하고 이 경기는 뭐 전형적인 두 골 이하로 끝날 경기지 않을까. 언더사이드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아르헨티나 대 호주. 자, 이 경기 일단은 아르헨은 디마리아가 미정이죠. 디마리아가 부상으로 미정인데 솔직히 뭐 지금 디마리아가 보여주는 품 자체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뭐 굳이 그냥 다른 애를 써서 뭐 더 색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래서 뭐 나오든 안 나오든 크게는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물론 뭐 나오면 뭐 좋을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아르헨이 그 조별리그 때 솔직히 뭐 사우디한테 지고 이 매가 끝나는 건가 했는데 결국에는 뭐 우승 후보로 꼽았던 아르헨티나 올라왔고 멕시코 전까지도 솔직히 경기력이 그렇게 뭐 아주 좋았다고 볼 수는 없긴 한데 이 폴란드가 너무 못한 것도 있긴 한데 나름 손발이 또 착착착 잘 맞아가는 부분 곳곳의 요소에서 선수 좀 바꿔주니까 오히려 경기력도 살아나는 부분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슬슬슬 뭐랄까 아드레날린이 분출되면서 에, 경기력이 올라간다는 그런 느낌. 반대로 호주 이 우리 아시아의 강국 호주, 일본 그리고 우리 한국 결국엔 올라왔죠. 근데 호주도 뭐 지난 경기 덴마크전 이기긴 했는데 솔직히 주도권 자체는 뭐 덴마크가 많긴 했는데 이 그때도 말했지만 패스 미스 존나 나오고 이거 패스 연습하고 나온 거 맞나? 정말 답이 없었고 골 결정력도 패급에다가 그냥 덴마크가 존나 못해가지고 올라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주도 그 조별리그 하면서도 계속 말했지만은 옛날의 호주가 아니다. 옛날의 호주가 아니야. 뭐 최근에 뭐잘 틀어맞긴 했지만은 결국엔 티니지라든지 덴마크라든지 골 결정력적인 부분이 패급. 아래에는 솔직히 지금
골 결정력을 지어줄 인간들은 많습니다. 많아요. 알바레스라든지 뭐 메시도 충분히 가능하고 페르난데스라든지 뭐 라우타로라든지 확실히 지금 붙어온 팀들과 보다는 고전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얘네가 뭐 공격적으로 약한 팀도 아니기도 하고 응기는 뭐 계속적으로 저는 밀고 붙입니다. 우승 후보로 꼽았던 애들은 계속 승 찍어야지. 아르헨티나 승, 그 다음에 마엔 승, 그 다음에 뭐 요 경기는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어차피 이거는 단판성이기 때문에 아르헨이 골 넣으면 호주도 뭐 지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1대1 정도 가갖고 뭐 연장 가갖고 쇼를 할 수는 있긴 하겠죠. 근데 그 뒤에 내용보다는 앞선에서 아르헨이 골을 좀 많이 박아주지 않을까, 2골 이상 박지 않을까 라는 부분으로 오버 볼게요. 됐죠?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끝.